네, 안녕하세요. 오늘 북한 사회의 변화와 여성을 강의하게 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영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 여성의 어떤 삶의 변화라던가 북한 여성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런 이제 북한 사회 변화의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삶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말해서 북한 여성의 변화가 북한 사회 변화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북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북한 여성의 변화도 함께 더 추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우선 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북한 사회가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 익숙하신 사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진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사진은 이제 평양에 있는 아파트 사진. 이제 한참 평양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또 이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평양이라고 한 도시가 이제 외부에 알려졌을 때, 아, 저 건물이 정말 북한에 있는 건물인가 싶을 정도로 높고 최신식의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죠. 저렇게 이제 많은 건물들이 세워진 데에는 이제 북한의 이제 김정은이 이제 그 집권한 이후에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고 하는 기치하에 어떤 문화와 문명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아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로 등장하게 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는 기치하에 굉장히 도시를 가꾼다던가 건물을 이제 가꾼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사진은 어디냐면 북한의 도문이라는 지역이에요. 북한의 도문이라고 하는 지역은 중국의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이제 북한 사이에 세관이 있는 이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북한이 가장 접경에 있는 동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재작년에 이제 연길에 가서 이제 도문을 가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가서 찍은 사진인데, 죄송해요. 도문은 중국 쪽이고 저희가 남양 쪽이거든요. 그랬을 때 중국의 도문에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이제 찍은 이유는 그 재작년에 갔을 때 저 건물들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기준에서는 저게 이제 알록달록하다라고 보기가 힘들 수 있는데, 제가 그 전에 갔을 때보다 이제 훨씬 더 색이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겉으로 보이는 외양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변화들이 이제 북한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사진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에 이제 동상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북한 당국이 지금까지도 수령에 대한,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최고 지도자들, 그리고 김정은에게 이르기까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실천하게 하는 어떤 이제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견고하게 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이 밑에 사진이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진 중에 하나죠. 90년대 중반에 북한의 식량난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시장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진은 어린아이들, 꽃제비라고 불리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주워 먹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운데 사진은 이제 핵무기죠.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면서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측면도 있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굉장히 다른, 이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사진은 이제 우리 아시안 게임 할 때 이제 북측에서 응원단이 왔었죠. 그때 이제 모습들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또 여성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 사회가 변했냐, 안 변했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은 이제 앞으로의 한반도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북한 사회가 어느 정도 변화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북한을 다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은 다들 각자의 시각과 관점으로 이 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사회를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나의 인식은, 나의 그 렌즈는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먼저 점검이 되어야 북한 사회 변화의 의미도 이제 굉장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료 자체가 이제 두 개의 그러니까 이제 인용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92년 자료고 하나는 91년 자료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이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평양은 아름답고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손질돼 있다. 그리고 평양은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전원도시였다. 그리고 북한 동포는 사람을 대할 때 마음으로 대접하는 흐뭇한 정겨움이 있었다. 굉장히 북한은 풍족하고 정성스럽고 이제 정겹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분은 북한을 보고 온 거예요. 이분이 북에 갔다 온 이후에 쓴 글이거든요. 그리고 한스 마리츠키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선전선동 게시판들로 이루어진 나라고 외국인이 자주 다니는 곳은 인조석으로 지은 이제 건물이 장식되어 있지만 그 후면에는 포장되지 않은 뒤늦길,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똑같은 북한을 보고 왔는데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마리츠키라는 사람이 평양이 아닌 곳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 한쪽은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어떤 인공적인 곳,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모습이라든가 북한 사회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너무 양극단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이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비에트 시절에 소련에 살았던 이제 어떤 소련의 마지막 세대가 이제 쓴 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회주의는 나쁜 것이고 비도덕적인 것이다.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몰락은 이런 나쁨과 비도덕성에 의해 예견되었다. 근데 이제 이런 소비에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원론적인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억압과 저항, 탄압과 자유, 국가와 인민, 그리고 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현실과 위장 이런 식으로 소비에트를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거 아니면 저것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북한 사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식량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졌을 때 우리 사회는 그런 질문을 던졌죠. 저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가는데 왜 북한 주민은 저항하지 않지? 왜 북한은 망하지 않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긴 했죠. 이렇게 힘든 위기 상황에서 북한 체제가 과연 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되어야 하긴 하는데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저항하지 않지? 라고 하는 질문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방식의 저항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체제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저항,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저항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체제에 순응하는 것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이라든가 사회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나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할 때도 북한 사회가 여기에서 이렇게 변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A에서 B로 변한 것뿐만이 아니라 A에서 A-로 변할 수도 있고 A에서 B-로도 변할 수 있고 이 변화된 상태가 정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체제 전반을 뒤바꾸는 어떤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 이 변화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기존의 북한 체제의 질서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제도를 균열을 내서 변화의 어떤 단초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 축에서는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기존의 질서와 규범들이 또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북한은 과연 무엇일까? 북한 이렇게 얘기하면 김정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을 포함한 집권 엘리트를 말하는 것인지, 북한 주민을 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많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민들의 경험 세계와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민들의 삶이 변화했는데, 과연 이 삶의 변화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기제들,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뭐 이념이라든가 뭐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주민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변화하게 됐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경험과 일상적인 부분들의 변화의 모습들이 과연 북한 사회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좀 더 면밀하고 심도 깊게 그리고 다층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주민들이 뭐 시장에 가서 주로 먹고 살아요. 이런다고 해서 북한의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잠깐 이제 북한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어떤 경제적인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정치적인 변화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하긴 하지만, 특히 사회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는 데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워낙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죠. 다만 인정했던 것은 농민시장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농민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민들이 이제 생산을 하고 그것을 분배한 이후에 남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농민시장이거든요. 그 외의 시장은 이제 북한 당국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에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자발적으로 시장을 만들었죠. 이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공간이 있는 시장일 수도 있지만,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8년 이제 성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면화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비공식화되고 비합법적이었던 시장들을 좀 일정 구역으로 나누어서 묶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옛날에는 메뚜기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여기서 장사하다가 단속이 뜨면 저기 가서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골목에서 장사를 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좀 구역을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모아놓은 이제 공설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것이 2003년에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을 이제 국가가 더 이상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허용을 해서 이 시장에서 어떤 창출되는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종합시장이 개설이 돼요. 단적으로 이제 사진이 조금 오래된 사진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시장이 이렇게 터만 있었던 거죠. 이 터만 있고 이 터 안에서 장사를 그냥 했다면, 이 이제 종합시장화 되면서는 이렇게 뚜껑을 씌워가지고 실내로 만들게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변화가 있으면서 동시에, 과거에는 주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제 그 유통을 할 수 있게 했다면, 이제 이제는 공업 제품들도 유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종합시장과 이제 장마당이라고 흔히 말해지죠. 근데 장마당은 이제 보통 과거에 처음에 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장마당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북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장마당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좀 더 명확하게는 장마당이 전반적인 시장을 포괄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상적인 용어이긴 한데 좀 더 명확하게는 합법적인 시장은 종합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의 것들 에는 이제 장마당이 있죠. 물론 또 종합시장, 합법적인 종합시장 안에서도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이 종합시장이 이제 당국이 허가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허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려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장관리소 쪽에 그러면 그쪽에 자리세도 내고 장세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요만한 매대를 하나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매대에서 내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결국 시장관리소는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것이고 이 시장관리소에 납부하는 자리세라든가 장세는 이제 국가에 귀속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이 북한의 경제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에서 창출되는 이익도 북한 당국에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놓고서 또 굉장히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어찌 보면 그런 거죠. 시장이 등장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떤 자율적인 시장 경제의 논리를 습득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어떤 변화의 측면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렇게 자리세도 내고 장세도 내고 관리의 이제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제 기존의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것을 비롯해서 좋은 자리세,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어떤 뇌물을 고인다거나 뭐 이런 식의 권력을 이제 또 등에 업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권력들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 계속 그 권력들을 유지하게 하는데 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의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게 되는 이것들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 곳이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곳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참 재밌는 것 중 현상 중에 하나는 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매대를 이제 하나 맡아가지고 보통 장사를 하는 게 여성들이에요.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그 장사를 시작할 때도 남자들은 장사를 하고 여자들이 장사를 했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남자들은 무조건 직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하기가 어려웠고 또 하나는 장사는 이제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여자들이 장사를 했었는데 이제 시장이 이제 장사를 하면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또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필품의 공급, 이런 식료품의 공급을 그쪽에서 시장에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면 돈을 좀 벌게 되죠. 그래서 권력에 있는 남자는 계속 그 권력을 가지고 이제 그 당국에 관련된 일을 하고 이 사람의 부인들이 뭐 장사를 한다거나 시장관리소에 나와서 관리원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제 국가로부터 굉장히 권력과 어떤 이제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돈을 받고 한쪽에서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시장을 통해서 또 이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시장과 어떤 이제 국가의 관계 속에서 같이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흥미로운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연구된 바에 따르면 공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총 북한 전체에서 404개 정도로 추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라고 볼 수 있고 평안남도가 전체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이제 많은 수를 가지고 있어요. 평성 이런 곳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통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시장을 통해서 이제 생활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그만큼 있으면 또 시장 안에는 요만한 이제 매대가 있는 거죠. 상인들이 이제 맡아서 장사하는 이 공간이 한 10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럼 그만큼 한 매대에 한 명이 있으면 인력도 이제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장사는 여성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로 매대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굉장히 조그만 매대, 한 요만한 매대? 이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로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는 40대 중반 이상의 여성만 이제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이 이제 여성들이 다 시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러. 그러니까
이제 공식 경제 안에서 이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들이 거기 안에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북한 당국이 계속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을 해요. 뭐 몇 살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주민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사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항의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또 연령들이 낮춰져 가면서 40대 중반 이상 여성들은 부터는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해서 40대 이하의 여성들은 장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공식적인 영역에서의 경제 활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당국의 그것이 있는 거죠. 예전에 또 치마 입지 않으면 시장에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북한의 통제가 있었어요. 그만큼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변화를 추동해내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제 북한 당국의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문화, 유통되는 문화, 접하는 문화라던가 아니면 경제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된 국면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령이라던가 이제 옷차림이라던가 이런 걸로 단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2015년에는 이제 어찌됐든 이 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한했던 것을 폐지하면서 20, 30대 여성들도 이제 매대 장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그만큼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여성들의 많은 요구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이 여성 인구가 이제 20대부터 40대, 그러니까 이제 매대에서 장사가 가능한 여성 인구가 약 이제 700만 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한다면 그 중에 15%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제 장사에 종사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들 중에 15%가 시장에 이제 종사할 만큼 굉장히 많은 수인데 이것은 공식 시장에 한해서인 거예요. 그 얘기는 공식 시장이 아닌 비공식 시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들까지 포함을 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만났던 북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회사에 적은 걸어 놓지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공식 시장에서 매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장사를 하는 거죠. 북한에서는 아파트가 1층이 인기가 많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1층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 1층이 인기가 좋을까요? 그런 거죠. 이제 아파트 이제 창문에서 그 요런 이제 판을 같은 것을 탁 열면 장사를 할 수 있는 매대가 만들어지고 다시 닫으면 이제 뭐 문을 닫는 이런 식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집에서 쉽게 장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1층이라고 하는 공간이 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시장이 이렇게 확산되는 측면이 한쪽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북한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대북 제재도 심화됐고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되면서 경제 발전 5개년 전략도 세우고 이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떤 이제 자립을 위한 나름의 이제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에서 좀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기업과 농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능력껏 생산을 하고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 권한들을 이제 많이 기업과 농장 자체에 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책상의 변화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북한 사회 변화에서 주목할 것이 이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물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전 세계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굉장히 이제 지향하면서 많은 노력을 이제 하고 있죠. 북한 당국도 마찬가지인데 더군다나 자원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에서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국가 정책적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화, 과학기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특히 이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데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산업 전반에서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대학에서도 이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체계도 바꾸고 이제 원격 교육이라든가 ICT 활용 교육들을 확대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휴대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북한에서도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내부망에 해당하는 인트라넷 정도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정보의 차단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제 2018년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컴퓨터나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률이 성격이 낮아요. 사실 컴퓨터 사용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50% 정도. 여성은 남성보다 조금 더 낮고요. 휴대전화도 보유율이 한 55%, 47%에서 55% 사이. 뭐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우리는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기기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들과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것. 이제 휴대전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은 되지 않지만 이제 지역과 지역 간의 경계는 무너뜨리죠. 그래서 평양의 정보를 저쪽 위에 해산해서 들을 수 있고 해산의 정보를 평양에서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이제 지역 간의 그 정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았던 북한을 고려해서 북한 사회를 고려했을 때는 굉장한 큰 변화를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15세에서 49세 정보통신 활용 능력도 이렇게 조사를 쭉 해봤을 때도 사실 이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뭐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뭐 이제 복사를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이제 과학기술을 중요시하면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또 기술 교육도 확대하고 있어요. 이제 북한은 기본적으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야간 대학도 있고 통신 대학도 있고 있는데 최근에 원격 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김책공대가 뭐 다른 대학이라든가 공장 기업소랑 연결해서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트라넷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원격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죠. 이게 문제는 이제 인터넷이 우리는 이제 인터넷 자체가 개개인들이 이제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원격 교육을 받으려면 공장이나 기업소라든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술 보급실에 가서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격 교육학과가 지금 2018년 기준으로 200개 이상 만들어지고 10만 명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원격 교육대학의 이제 영상.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 영상을 촬영하고 있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이제 그런 걸 해보는 거, 가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변화들, 제가 오늘 정치적 변화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떤 시장의 변화, 경제 정책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사회의 기본적인 이제 삶의 변화를 야기하는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속에서 여성들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에 앞서서 굉장한 다양한 이제 북한 여성의 이미지가 있죠. 이제 제가 항상 여쭤봐요. 이런 강의가 있으면 이런 이미지를 속에 또는 이 이미지 외에 이제 딱 북한 여성 하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를 이제 여쭤보거든요. 지금 제가 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지 참 궁금해지네요. 저도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이제 이런 거죠. 이 이제 사진은 앞에서도 잠깐 보셨는데 우리 사회에 한참 이제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어요.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죠. 남자는 남쪽이 잘생겼고 여자는 북쪽이 예쁘다라고 하는 이제 남남북녀의 이제 이미지죠. 북한의 여자들이 예쁘다. 이건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여성들을 직접 볼 수가 없죠.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접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북한 여성에 대한 환상과 이미지들이 이제 접해지면서 남남북녀라는 말이 더 많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북한은 여성이 북한을 대표하고 남남이라고 하면 남한은 남성이 대표하는 건가? 그렇게 되면 남한의 여성과 북한의 남성은 어디 간 거지? 이제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북한에 이제 그 응원단이 왔을 때 굉장히 이제 CF도 찍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환호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이제 가운데는 누군지 아시죠? 김정은 위원장의 배우자인 이설주이죠. 이 사람의 등장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는 왜 갑자기 등장을 한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냐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이 집권하던 당시에는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가 공식 석상에 이렇게 나란히 최고 지도자와 등장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 때는 이 배우자가 같이 나란히 팔짱을 끼고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게 된 거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해석은 북한이 이제는 정상 국가, 일반적인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어떤 정치적인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등장하는 최고 지도자가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국가에서 보여지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도 이제는 정상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은 이제 일정 정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굉장히 전적으로 신격화된 존재예요. 특히 김일성. 그래서 이 김일성과 김정일은 그와 관련된 어떤 신화들이라던가 일대기라던가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공부하는 학습 자료들을 보면 뭐 정말 어릴 때 뭐 총을 쏘고 말을 쏘고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신출귀모란, 특히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일혁명 투쟁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신출귀모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적인 존재, 신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배우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은 그것과는 자신은 다른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에는 과거에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통치를 통해서 자신의 신적인 위치에 놓을 수 있고, 그 위치에 놓인 자신들을 향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충성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뭐 배급이라던가 뭐 이제 최고 지도자의 선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을 했었다면,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더 이상 기능하지 않죠.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서 이미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최고 지도자가 더 이상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점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자기를 신의 위치에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인간적인 면모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설주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북한이 매해 1월 1일에 신년사를 발표를 해왔단 말이에요. 최근에 1, 2년은 그렇지 않긴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제 재작년 그 전해부터인가요? 김정은이 울먹거린다거나 내가 부족해서라던가 이런 식의 자신을 책망하는 말들을 공식석상에서 인민들을 향해서 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은 무오류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실수, 잘못이라는 것이 없는 존재였다면, 김정은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것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필하게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단순히 김정은 개인이 젊고 뭐 해외에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북한 사회에 북한 주민들이 변화한 인식,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겠죠. 그런 것에 맞추어서 통치 전략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여전히 이제 그 시장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공간에서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북한 여성들,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들. 이제 지금 한 명은 아이를 얻고 한 명은 짐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수레에 끌고 가죠. 그나마 수레에 끌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등에 이고 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김정은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김여정. 그러니까 그 동안에 또 흥미로운 건 김경이라고 이제 있었죠. 김정일의 동생. 이제 그 사람을 제외하고 정치 영역에서의 어떤 여성들이 정치 엘리트로 등장하는 모습들이 많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2018년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도쿄올림픽 이런 자리에서 공식석상에 김여정이 등장을 해서 남북 관계와 관련된 것들을 협의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실무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최근에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 더불어 현송월도 있었고요, 최선희 같은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여전히 굉장히 이제 군인으로서 어떤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이제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모습도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어떤 장면인데요. 특히 이 장면은 마지막 회 장면에 마지막 회에 있었던 장면인데, 저는 다 보지는 못했고요. 어쩌다가 마지막 회를 봤는데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이 장면이 뭐냐면, 손예진이 이제 한국의 화장품 CEO였던 것 같아요. 이제 북에 불시착을 해가지고 이 북한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같이 살면서 정이 든 거죠. 그리고 남한에 돌아와서 이분이 이제 화장품을 만들면서 이 화장품 하나하나에 거기서 만났던 북측의 여성의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씩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북한의 장마당에 흘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장마당에는, 북한의 시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이 남한에서 만든 다양한 물품들, 다양한 어떤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이제 마음을 표현한 장면이었는데 이제 이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만났지만 다시는 앞으로 만날 수 없는 이런 아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단의 아픔, 좀 이걸 좀 느낄 수 있는 거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좀 울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이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을 제가 이제 넣은 이유는 이 사람도 이 드라마에 나왔던 사람인데 여기서 백화점 사장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그만큼 최근에 북한의 이제 경제 영역 안에서도 어떤 이제 서비스업이라든가 상업 분야에서의 활약이 여성들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워낙에 북한에서는 보건이라든가 서비스 영역 자체에도 여성의 비율이 높긴 했었는데 이제 단순히 비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이제 지배인이라고 말해지는 사장이라고 말해지는 위치에 있는 관리직 대표직에 여성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전반에서 여성들의 사회적인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이제 북한에서는 모든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결혼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긴, 직장을 안 나눠도 되긴 하지만 이때의 활약이 두드러진다고 하는 건 대표성을 가진 여성으로서 활약이 두드러지는 여성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상을 살아가는 이 여성들이 공존하고 있다. 굉장히 북한 여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삶의 모습이나 양태가 다층적이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북한 사회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제 계층적인 차이도 생기고 소득에 의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층화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삶의 모습도 다양해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공식적인 영역에서도 활약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여성이라고 할 때도 북한 사회 하면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일 수 없듯이 북한 여성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떤 기회를 잡아서 계속 성공하는 여성이 있는 한편 기회를 잡지 못해서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는 여성들이 있고 그 중간에 여성들도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떤 기존의 권력이 있는 여성들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질 것이고 권력이 없는 여성들은 훨씬 더 기회가 적은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해방 이후에 남녀 평등권 법령이라고 하는 것을 46년에 제정을 하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던 것 같아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던가 뭐 이제 축첩을 폐지하고 이혼의 자유를 주고 결혼의 자유를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제 양성평등과 관련된 법이 생긴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급진적으로 만들어진 법령이죠. 근데 문제는 이때 만들어진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고 개정이 된다거나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진다거나 이 법을 지키고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조치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이제 한계이긴 한데 어쨌든 처음 이제 46년에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2010년에 여성권리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롭게 만들어져요. 이때 이제 2010년에 왜 굳이 여성권리보장법이 만들어졌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여성권리보장법을 보면 이 내용이 우리의 어떤 최근에 이제 여성과 관련된 법률의 내용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만큼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 시기에 다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이제 이런 이제 해석들이 가능한 거죠. 어찌됐든 9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제기를 했었어요. 특히 정치범 수용소라던가 이제 사상의 자유 이런 걸 가지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문제 제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식량난과 함께는 더더욱 이제 정말 사람의 생존권이라고 하는 것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여성 권리,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이제 국제사회의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서 북한 당국이 우리도 이렇게 우리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도 있고 모두 있고 이제 이러려는 맥락 속에서 여성권리보장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헌법이라든가 노동법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법에서 이제 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여성 관련 제도는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북한은 여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에 해당하는 그런 기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있는 것은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예전에는 조선민주주의 여성동맹이라고 불렸던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만 있을 뿐이죠. 거기는 당의 외곽단체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뿐이지 정책을 만들고 뭐 제도를 만들고 이걸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 당국이
우리는 이것을 여성 정책이라고 해요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없고 그렇게 부르는 정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는 이미 아마도 이제 46년에 남녀평등권 법령을 제정하면서 우리는 이미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입장을 표명한 것과 그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성 인권의 문제는 없고 평등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여성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법과 제도들 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변화된 그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냐면 산전 산후 휴가가 예전에 비해서 150일에서 210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에서 6개월, 7개월로 늘어난 것이죠. 산전 산후 휴가가 210일이라니 너무 굉장히 길잖아요. 육아휴직 이거 아니고 산전 산후 휴가예요. 우리 출산 휴가 하듯이. 근데 그게 210일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와 이렇게 출산을 존중해 주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제 북한도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여성들이 출산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율을 장려하려고 이렇게 늘린 거 아니야?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과거에는 이제 출산을 하고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이제 우리는 타가소로 알고 있죠. 이 타가소에 이제 보육을 맡길 수 있었다는 거죠, 아이들을. 그러면 아이들을 믿고 맡기고 이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건데 과거에는 지금은 아이를 맡길 수는 있지만 아이를 맡기는 대신 아이의 먹을거리라던가 그 타가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이 이제 부모들이 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것을 다시 말해서 북한 당국이 이런 보육시설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는 것보다는 집에서 그냥 보살펴라. 그런 차원에서 휴가를 길게 주는 것. 이런 의미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여성들의 노동시간은 6시간이고 뭐 연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은퇴, 정년퇴직. 남자는 60살, 여자는 55살. 우리는 같은 나이죠. 근데 왜 여기서는 5년의 차이를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흥미로운 것이 이제 북한이 이제 뭘 하냐면 2012년에 11월 16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해요.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이제 어떤 여성 해방과 관련된 것을 이제 기리고 이제 의미하는 날로 3월 8일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북한도 국제 부녀절이라고 해가지고 3월 8일에는 여성들은 일하지 않고 남성들이 꽃을 사다 주고 뭐 이런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이 있는데 또 11월 16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해요. 왜 어머니 날로 제정을 했을까? 11월 16일이 또 무슨 날인가라고 했을 때 김일성이 이제 자녀 교육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과 임무를 다해야 하는지를 연설을 한 때가 있어요. 전국 어머니 대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여성들의 자녀 교육의 역할, 여성의 혁명화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여하는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한 날이 11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해가지고 이 날에는 이제 모성 영웅들에게 영웅 칭호를 주고 그런 것들 기리는 날인데 이 모성 영웅은 또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북한에서도 저출산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아이를 좀 기르라고 하는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의 장려의 일환으로 이제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들에게 모성 영웅이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를 해요. 북한은 이제 영웅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전부터 이제 전쟁에서 어떤 공로를 세운 사람도 영웅이고 나중에는 생산성을 굉장히 높은 사람을 노력 영웅이라고 해서 영웅 제도가 이제 굉장히 쭉 이어져 왔거든요. 그 영웅은 굉장히 어떤 그 사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것을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주민들 따르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보상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모성 영웅도 거기에 들어오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잘 길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최근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여정이라든가 이제 미국까지 단판 짓고 있는 최선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죠. 또 그런 여성이 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이라든가 채용 영역에서도 여성들을 영웅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중요한 어떤 영역과 자리에서 여성들 역할을 하게 하는데 현송월은 아시겠죠? 그때 이제 공연단 데리고 왔었고 뭐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뭐 앙금의 린정심이라던가 아시아 마라톤 선수 대회에서 또 중요한 성적을 얻었던 김금옥이라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붙이고
경제 영역도 흥미로워요. 아까 이제 드라마에 나왔던 사람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요새 지배인이나 사장이라는 위치 여성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도 뭐 정무원 부총리를 했던 김복신, 뭐 농업성 부상을 했던 김영숙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실무에서부터 그 영역에서 실무에서부터 차곡차곡 그 능력을 이제 인정받으면서 그 자리까지 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이라고 하는 위치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발휘하면 인정을 받는 여성이 적지 않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북한은 남녀 평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한보다 훨씬 더 여성들이 사회진출도 많고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지 않나요?라고 하지만 어떤 이제 높은 자리에서 여성의 수가 적은 것은 북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여성들의 등장과 이 여성들의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김여정이라던가 여러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활약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북한 당국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기술 영역에서 또 이제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들을 막 이제 치켜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건설 계획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뭐 김혜숙이라던가 김일성의 녹음 분원을 연구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만든 사람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경제 영역, 과학기술 영역에서 성과를 두드러지게 된 여성들을 치켜 세우면서 여성들도 과학기술 영역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과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좀 장려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활동 분야는 약간 이제 시장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자료들이 이제 북한과 관련된 통계 자료들이 워낙에 이제 오래된 자료이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볼 수 없지만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게 농업이라든가 경공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앞서서 거기서도 경제 엘리트로 성장한 사람들이 경공업이라든가 농업 분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여성이 많이 이제 활약하는 분야에서는 여성들이 당연히 대표성을 좀 가지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추후에는 좀 더 여성들이 많지 않았던 영역까지 여성들이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특성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관계의 변화예요. 가족과 연애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인 사랑과 연애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그동안에 혁명적 동지애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서의 연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동지적인 관계에서 이제 그 감정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고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정말 상징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영해군인과 결혼한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영해군인이 뭐냐면 이제 전쟁 때 또는 군대에 갔다가 이제 다쳐서 돌아온 군인들, 이 군인들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책임지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과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결혼할 것을 막 장려를 해요. 모범 사례도 막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영해군인 남성과 결혼을 한 젊은 여성, 이게 정말 참다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북한 당국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이상적인 사랑과 연애가 있었고 그런 이상적인 사랑에 기반을 해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제 이 가족도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다. 그래서 이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는 건강이라고 표현하겠지만 북한에서는 가족이 혁명화돼야 되고 이 가족의 혁명화를 통해서 전 사회가 혁명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가정의 혁명화의 주체는 여성이다. 그래서 여성은 나도 혁명화돼야 되지만 이 자녀도 혁명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잘해야 한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이 북한 여성에게 부과한 어떤 어머니로서의 역할, 여성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최근의 현상은 굉장히 달라요. 일단 연애관과 결혼관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단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이성끼리 손을 잡고 밖을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없었다면 최근에 손잡고 다니는 거는 너무나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고 이제 그 연애 자유연애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와의 이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낭만적인 사랑,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연애 문화도 남한의 이제 문화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한의 드라마, 뭐 영화를 이제 접하면서 뭐 기념일 챙기고, 뭐 이제 남자가 여자를 데려다주고, 뭐 이런 이제 일상적인 연애 문화들이 굉장히 유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입장들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 아, 나는 이제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이런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물론 여전히 여자는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고 당연히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고 이제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되지, 능력 있으면 왜 결혼해? 결혼하면 너무 힘든데? 이제 이런 여성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70대 북에서 오신 분을 만났을 때, 제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요라고 했더니 이제 저에게 굉장히 심한 욕을 하셨거든요. 여자가 결혼했으면 애를 낳아야지 이러면서. 그게 이제 옛날에 전통적인 북한의 이제 어떤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었다면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이혼이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되게 쉽게 이혼하잖아요. 거기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이혼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애초에 결혼 등록을 안 하고, 우리 혼인신고죠. 결혼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나중에 한번 살아보고 괜찮으면 뭐 결혼 등록을 할까, 이런 사람들 늘어나고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살다가 애가 생기니까 등록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 결혼을 한다거나, 굉장히 이제 결혼 자체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현상이고요. 그리고 출산율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1.98명 2014년 기준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아이도 많이 낳는 것보다 뭐 한 명 낳아서 잘 키우는 거, 한두 명 낳아서 잘 키우는 거, 이게 이제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먹이고 키우기도 힘들 뿐더러 이제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적게 낳아서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가지고 이 사회에서 성공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엄마의 역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사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과외죠. 과외도 시키고, 또 이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정보도 알아보고, 또 그러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굉장히 여성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아이 교육과 관련된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굉장히 자본주의의 어머니들의 모습과 유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아버지의 역할,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역할이 이제 어떤 관계 설정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얼마 예전에 어떤 북한의 교양과 관련된 드라마 짧은 단편을 봤을 때, 이제 예전에 우리도 봤던 모습인데, 여자는 이제 아기를 등에 업고 한 명은 걸리고 한 명은 짐을 들고 이렇게 막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아무것도 없이 혼자 앞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흔히 봤던 모습이거든요. 북한에서도 그랬고. 근데 갑자기 나이 지긋하신 분이 이제 이 아빠를 불러 세워가지고 저 애는 네 자식이 아니냐고 이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여자가 혼자 애도 데리고 짐도 챙겨가게 하는 것이 네가 할 짓이냐, 이렇게 훈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짐도 들어주고 애도 챙겨가지고 같이 나란히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이렇게 남성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교양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북한 당국은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북한의 어떤 사전에서는 아버지를 정의하기를, 이제 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죠. 근데 아버지를 정의하기를 엄마의 남편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관계에서 별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아내의 관계에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녀의 혁명화도 여성의 역할이라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죠. 근데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당국은 이제 북한 전체를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보고, 수령을 아버지, 당을 어머니, 이제 주민들이 이제 자식의 역할로 놓고서 자식들이 수령과 당을 위해,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 효도를 하듯이 수령과 당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되는 사회주의 대가정론이 있었단 말이죠. 당과 수령은 이제 자녀를, 주민을, 인민을 사랑으로 보듬고, 그 관계에서 아버지는 유일하게 수령 한 명인 거예요. 근데 밑에 이제 정말 작은 가족들 안에서의 아버지들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오로지 충성할 사람은 그거고, 더군다나 남성은 가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생산을 더 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남성이 가족 안에서의 어떤 위치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지는 공식적인 담론에서 관심이 없다가 2000년대 들면서 여성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예 뭐 집을 나가기도 하고, 또
이혼하겠다고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싶으면서 남성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내에게 예절 있게 대해야 하고 아내에게 뭐 말을 곱게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교양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아래로부터 변한 거예요. 북한 여성들이 시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획득하고 그러면서 소득도 쌓이고 뭐 약간 부를 축적하면서 경제권도 생기게 된 거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나름 외부 문화를 통해서 인식이 바뀌게 되고 또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인식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관계의 측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북한 당국도 어찌됐든 북한 당국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체제 안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통제가 아니라 어떤 이 변화를 반영하는 측면들이 나타나면서 담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속의 변화를 도모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성관계라든가 이제 연애관계라든가 결혼이라든가 가족들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연애를 해도 떨어져 앉고 막 멀리 서 있고 이렇게 쑥스러워하면서 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손잡고 다니고 팔짱 끼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 되고 있고. 예전과 달리 이런 청년공원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데이트도 즐기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이제 결혼식 장면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집에서 잔치를 이렇게 주로 음식을 해놓고 하는 거죠. 북한 결혼식을 여자 집에서 한번 하고 상을 한번 받고 남편 집에 가서 상을 한번 받고 이런 식의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그 결혼 웨딩 촬영도 하고요. 결혼식장에서 결혼도 하고요. 이제 변화된 모습들의 결혼식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의례적인 측면에서 이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뭐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고 북한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고 변화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북한 여성을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 이제 여성들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전히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많은 변화, 삶의 양식들의 변화가 가져온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기존의 질서 안에서 여전히 있기도 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거 있죠. 뭐 남편의 권력과 이 권력을 이용해서 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여성. 이 관계 안에서는 기존의 규범과 질서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죠. 아예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와서 다른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는 여성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훨씬 더 과거보다 공고하게 남성에게 의존도 하고 남성의 어떤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기존의 권력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도 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여성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북한에서도 한동안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 북한 저거 남한에서 하는 거래, 중국에서 하는 거래라고 해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제 과거와는 다른 문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문화가 여기 원래 있던 문화와 같이 만나면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김정은과 유설주가 이제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 속에서. 어찌 보면 또 흥미로운 거죠. 북한의 김정은을 이렇게 이제 유설주와 팔짱 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변화된 젊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유설주가 어떤 치마와 어떤 구두를 신었지? 어떤 머리 모양이지? 뭐 이걸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아니면 이렇게 남편과 팔짱을 나란히 끼고 공식적인 공간에 나가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습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이제 말씀들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경제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가지고 있는 시장 영역에서 활동의 중요한 주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경제적인 생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더불어서 그런 공간 안에서 그 북한에 들어오는 외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기존의 삶의 어떤 터전, 삶의 문화, 삶의 질서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 여성이 이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굉장히 큰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제 전반에 흘러내리고 있는 권력의 구조라던가 뭐 어떤 질서의 구조라던가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변화시키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아직 이제 그런 힘을 가진 여성으로서 존재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여성권리보장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외부에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북한 사회는 형식적이든 형식적이지 않든 실효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와 관련된 나름의 정책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북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해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변화에 주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했을 때는 우선 이제 북한 사회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좀 알아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야라고 하는 예측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예측보다는 이런 변화를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또는 뭐 남북 관계가 앞으로 좀 더 발전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사회에서도 여성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여성들의 활약을 좀 더 가시화시킬 수 있으려면 이 남한의 여성들과 함께 북한의 여성들이 이제 같이 뭐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국제사회에서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앞으로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